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특집 대담으로 준비해봤는데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두 분의 유해가 71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이번 봉환식의 의미를 국방부 허욱구 유해발굴 감식 단장님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워낙 자주 뵀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쭉 풀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고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함께 하셨던 소감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히캄 공군기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안에 있는 공군 기지인데요. 네. 그 기지 안에 경납고에서 유해봉환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생방송이 되었지만 미국에서도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행사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아마 분명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소감은 이렇더라도 예. 의미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의미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한미 상호 유해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68구의 유해를 받고 네. 또 저희는 미군의 유해 6구를 돌려주는 행사를 같이 실시한 이번 행사였습니다. 네네. 의미는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국가 무한 책임의 의지를 미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줬던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행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행사를 주관한 최초의 네. 행사였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또 뜻깊은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군이든 국군이든 그 전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1년 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7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의 어떤 고마움을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한미 간의 어떤 그 의미, 진정성,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함으로써 한미동맹도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해외에서 주관을 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미군들도 아마 자국의 어떤 대통령이 아닌 타국의 대통령이 미군 유해를 또 넘겨주는 자리에 상관으로 참석했던 행사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68구, 68구인데 7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예. 하와이에 있기 전에는 이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묻혔던 겁니까? 이번에 돌아오신 68분을 간단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대략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한 50%, 또 남한 지역에서 한 50% 정도의 유해를 저희가 모시고 온 것인데요. 네. 전사하신 것은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올 때는 7,000km의 하와이로 갔다가 다시 또 7,000km를 돌아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대충 자기들 유해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가 정밀 분석을 하고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으로 분류가 됐고 동양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나 분석해 봤을 때 국군이라고 추정된 유해를 저희가 돌려준 거고요. 네. 신원 확인된 두 분도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장진회에서 전사하신 카투샤 분이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고 김석주, 고 정환조 네, 일병 두 분 그렇습니다. 계셨던 거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소감과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다음 주제로 얘기 이어갑니다. 자, 인수식 때부터 봉환되는 유해 중 고 김석주 일병의 가족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원 확인된 분은 김석주님하고 정환조님 두 분이었는데요. 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유가족들이 따님 두 분이 생존해 계시거든요. 네. 최초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하와이에 갈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부분도 있고 또 장거리 비행하는 문제 또 기간이 짧다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분들을 다 모셔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네. 판단하던 도중에 김석주님의 외증손녀가 현역 장교로 네. 즉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해서 네. 그 장교를 유가족 대표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하와이까지 같이 동행을 했다가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복귀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에 그 외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 그분이 간호장교가 모시고 오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아버지께서 지키셨던 생전에 지키셨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손녀에게 이어져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입니다. 김혜주 소위의 이야기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또 할아버지의 증손녀 자격으로 뿐만 아니라 유가족 대표로 자리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영웅들을 호위하는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는 그런 감격과 벅참에 저도 같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이 전쟁 영웅들 유해를 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이분들이 그리운 가족품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국군 전사자 유해를 모셔오는 장면을 봤고 태극기로 감싼 두 구의 전사자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하기하는 장면이 사실상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 두 구는 신원이 확인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68구 중 두 분의 신원이 확인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거쳐졌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자, 사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신원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군이냐 아니냐 문제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판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측에서 먼저 미군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고 나서 이제 동양인으로 판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감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감식관이 하와이에 가서 미측과 같이 공동 감식을 하면서 네. 유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고려했을 때 국군으로 판정된 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국군으로 판정된 분들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유해에 단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뼈의 일부분을 잘라서 시료를 채취해서 네. 한국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68분 중에서 다행히도 2분이 작지만은 신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네. 그 과정은 미측으로부터 우리가 신원 확인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국방뉴스로 지속적으로 이 신원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네, 걸 매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당내에서도 감식단 차원에서도 광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가족을 찾아드리기 위함인데 네. 가족을 찾아드리려고 보니까 유해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유해를 발굴했을 때 그 누구라고 하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사하신 분의 유가족을 찾아서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네. 유해 유전자 검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네네.
유해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굴을 하지만 유가족 실현은 유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방송을 통해서 유가족 참여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방금 단장님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광고를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절실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유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저희가 찾아야 될 유해는 최초의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13만 3천여 분이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만 1천여 분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계시는 전사자분이 약 12만 2천여 분이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만여 분이면 사실 어느 도시의 시 정도 되는 인구인데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네, 아직도 찾아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또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DMZ부터 이제 유해 발굴이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재 진행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은 화살머리 고지에서 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발굴을 하면서 유해는 약 420여 구 정도를 발굴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9분이 신원확인이 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는 그 옆에 있는 백마고지로 이제 발굴 지역을 옮겨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네. 전사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6.25 최대 적전지인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훨씬 더 많은 국군 전사자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지속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희는 최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제보도 받고 탐사도 해서 유해를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추가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의 시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원확인 되신 두 분 중에서 김석주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네. 그 이남 일녀의 이제 장남이신 큰아드님께서 08년도에 유가족 시료 채취를 한 이후에 아버지를 계속 찾지 못하시다가 예, 예.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는 유해의 시료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마침 네. 그 유해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확인이 돼서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참 안타깝게도 올 7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김혜수 소유의 외삼촌 되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를 찾거나 예, 예. 삼촌을 찾으시려면 당장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예, 예. 시료 채취를 한다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찾아드린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네.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제 타액을 채취하기 때문에 쉽게 채취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연락처는 뭐 저희 단 전화번호가 1577-5625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거나 네.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군병원을 찾아가셔도 되기 때문에 네. 연락만 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남일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가족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 지금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허욱구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한 주간 우리 군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정말 한 주간 뜨거웠던 아미타이거 4.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예. 아미타이거 4.0이 드디어 비밀 수첩 예. 국방 매거진에 나왔네요.
저도 뭐 벼르던 네. 아이템이었는데 네. 취재만 일주일 갔다 왔고 이번 한 주간 세 편의 소식으로 국방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아미타이거 4.0 육군의 첨단 장비와 미래 전장을 제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야, 일주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 그만큼 도끼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네. 힘들었습니다. 취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네, 취재한 분이죠? 내용을 먼저 육하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의 전문 대항군이 이번 행동 시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날은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취재를 진행을 했고 KCTC 훈련장에서 최첨단 장비들과 함께 아미타이거 4.0 행동 시범을 선보이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 육군의 미래 전투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데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조 기자, 아미타이거 4.0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네. 아미타이거 4.0을 오늘 매거진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미타이거 4.0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상 전투체계입니다. 2021년 육군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아미타이거 4.0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동안의 군 기술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바로는 정말 우리 군이 강력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초강력이죠? 예, 저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아미타이거에 4.0을 붙였잖아요. 네. 그 1.0도 있거나 2.0도 있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래도 네. 궁금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1.0도, 2.0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4.0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많은 궁금증을 품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4.0은 이 4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아. 지금은 2.5세대 전력 수준인 육군을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4.0이라는 숫자를 새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4.0이 예, 예. 4세대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명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되게 의미가 있네.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조 기자, 그러면 4세대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네. 이 장비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단 뭐 드론봇이 있었고요. 네. 차륜형 장갑차와 장애물 개척 전차, 워리어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저도 듣기만 듣고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연 드론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찰 드론, 소총 드론, 자폭 드론, 초소형 드론 등 정말 많은 드론이 전투에 투입됐고 네.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목적 무인 차량도 전장을 누비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저도 자폭 드론이나 소총 드론은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 드론을 보고 신기한 이 기분, 사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찰 드론과 그리고 소총 드론이 날아다닐 때 야, 소리가 저렇게 커서 전투가 가능하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댓글들이 저도 이제 뭐 봤는데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좀 많은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소리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대항군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대항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 옥상에 있으면서 드론이 날아오면서 이제 느낀 바로는 드론이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소리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대항군 입장에서 뭐 나는 목숨을 내놓고 전투를 하는데 상대방은 숨어서 장비를 투입시킨다. 뭐 내가 저 장비를 죽여도 진짜 적은 살아있는데 이 전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또 아미타이거 4.0의 그런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이번 행동 시범은 또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아서 드론이 조금 낮게 비행을 했다는 것도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뭐 100에서 200이 넘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소리는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기술도 또 앞으로도 계속 더욱 발전을 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소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형상을 본뜬 사격장에 가면 왜 판넬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100에서 200m 떨어져도 상당히 작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드론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드론은 더 작죠. 맞추기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직접 취재를 한 조 기자가 뽑은 이 아미타이거 4.0 네. 여기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미타이거를 뭐 대표하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걸어다니는 보병은 사라집니다. 많이 들으셨죠? 걸어다니는 보병이 그렇죠. 없어진다. 네. 뭐 이제
전통적인 보병이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뭐 모든 제대의 기동 수단이 확보되는 거죠. 드론이나 로봇이 장착된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과 같은 장비로 기동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 초지능 의사결정체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공격, 방어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적에 대한 반응이 빅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수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화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모든 플랫폼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장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비가 또 이렇게 아미타이거 4.0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지금 시범 운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방위사업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우리 군에 시험 중인 장비들도 있고, 네. 뭐 K808 같은 그런 장비들은 어느 정도 전력화된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뭐 차륜형 장갑차나 장애물 개척 전차, 정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고, 또 국방뉴스를 통해 훈련 모습을 여러 번 소개를 한 적도 있었죠. 이와 함께 수많은 장비들이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개가 넘는 전력들을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전력화를 할 예정인데 2020년대 후반에는 55개의 전력을 2030년에는 40개의 전력이 우리 군의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조 기자가 현장에서 봤던 원픽 어떤 겁니까? 그렇죠. 원픽 빠질 네. 수 없죠. 간만에 또 원픽인데 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일부 업체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아. 다목적 무인 차량이 상당히 이렇게 인상이 깊었는데 네네. 6개의 에어리스 바퀴를 장착한 무인 차량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없고 네. 바퀴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그런 그런 바퀴인데 바퀴 자체가 일단 상당히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탄약이나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관총까지 장착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 타봤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접 타고 짧게나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다목적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장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내자로 말해요. 준비한 내자 뭡니까? 네, 제가 우리 정대인님께 전하는 마지막 내자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싶은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자 백전불태입니다. 아, 백전불태.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군인이라면은 뭐 모두들 알고 있는 말이겠죠. 네.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죠.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바탕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육군을 기대하며 마지막 내자를 백전불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국방뉴스와 더불어 국방매거진도 이번 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국방매거진 개편과 동시에 총괄기획에서 진행까지 기회를 얻게 돼 국방매거진을 이끌어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군인은 업무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저도 홍보원을 떠나면서 동시에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번 편을 끝으로 국방매거진에서의 인사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국방의 현황과 이슈를 그나마 객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만 그래서 국방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국방홍보원의 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민감하게 다뤘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군 내외로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진행자가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